표본가 좀 나와요. 자, 우선은 표본 보시면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거는 뭐냐? 시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교과서에는 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 이거야. 뭔가 세팅이. 그리고 그 결과가 교과서에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관찰이나 실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한다.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시행의 결과 나타나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잘 안 부르고 그냥 전체라고 해요. 그냥 시행 결과 나타나는 모든 결과의 집합,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된다.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알겠습니까? 자, 표본 공간은 우리가 주로 이니셜, 집합에서 이제 확률에서는 뭐라고 쓰냐? 우리가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갖다가 뭐 이제 우주, 이니셜 따다가 이제 뭐 유니버셜 해가지고 U를 많이 쓰는데, 여기 확률 단원에서는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시행 결과 나타나는 저 용어, 표본, 써있죠? 샘플. 자, 그래서 라지 S로 많이 씁니다. 바꿔서. U라고 잘 안 써, 그냥. 그런 차이점만 보시면 되는 거고. 집합이야, 중요한 건 집합. 중요한 건 집합이야, 집합. 그래서 얘가 시작이야. 우리가 원래 집합 배우면 집합 중에서 내가 다루는 제일 큰 집합이 전체 집합. 거기서부터 뭔가 파생되는 건데, 얘가 집합이고요.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 되겠고, 그럼 사건은 뭐냐? 사건은 심플합니다.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은 얘가 전체 집합이다 보니까 요거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건은 쉽게 말하면 뭐야? 그냥 집합이야. 그냥 집합. 정확하게는 거기에 이제 덧붙는 말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 소리만 붙으면 되는 거고. 집합이야, 집합. 사건이 집합. 집합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셋인데, 사건은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만 약간 기호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 사건이 집합입니다. 자, 사건 중에 좀 이름 있는 사건이 있어요. 특이한 사건들. 그게 뭐가 있냐면 세 놈이 있는데,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인데, 여러분이 이름이 좀 생소한 게 근원 사건. 그러니까 사건에는 세 놈의 이름이 좀 독특한데, 하나가 근원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은 애가 있고, 뒤에는 좀 찌끄러기 별로 안 중요해요. 전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공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게 전 사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인데, 그 전 사건이라는 놈은 표본 공간이랑 동일한 원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사건, 주사위를 던졌어요. 전 사건이라는 거 뭐냐? 1, 2, 3, 4, 5, 6. 평균하고 똑같은 거. 공사건은 뭐겠어? 사건이 집합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공집합 얘기하는 거죠. 기호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읽을 때만 공집합이라고 안 읽는 건데, 근데 그냥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사건을 그냥 집합이라고 많이 똑같이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사건 A랑 B랑의 뭐 합사건이면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기호로. 근데 그냥 A랑 B의 뭐 합집합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거든. 그렇다는 정도고. 자, 근원사건이라는 명칭이 좀 독특한데요. 근원사건은 뭐냐? 뭔가 근원, 국어적으로 뭔가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원사건은 좀 신경 써서 알아두세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을 때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부분 집합 중에서 얘는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이 근원사건은 뭐야? 1, 2 이런 게 근원사건이야. 맞아요?
그럼 잘 보니까 결국에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겠네. 맞죠? 근원 사건 처음 배운 말이니까 용어의 뜻. 표본 공간 중에서 원소가 하나짜리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었죠? 용어에 대한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서 시험 틀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틀릴 일은 절대 없고 그냥 다시 보면은 우리가 순서는 이렇다 이거야. 개념의 흐름은 시행이 있어요. 그러면 시행 결과 나타나는 게 뭐야? 그게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응? 샘플. S라고 쓰는 거고 요 놈의 이제 부분집합의 사건. 이게 있는 건데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이름이 있는 애가 있고 전사건이라는 애가 있고 공사건이라는 애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얘 두 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사건은 용어의 느낌상 공집합처럼 많이 느껴지고 근원 사건은 사건 중에서 원소가 하나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어쨌든 저쨌든 다시 얘기하지만 사건은 집합이에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문제 중에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인데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없습니다. 넘어가서 합사건, 곱사건입니다. 사건이 집합이라며. 합사건, 합집합, 곱사건, 곱집합은 아직 우리가 이제 곱집합은 딴 말이고요. 그죠? 참고로. 곱사건, 교집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집합의 합집합을 갖다가 다루는 게 합사건이고요. 곱사건은 교집합을 다루는 거. 그래서 합사건,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걸로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또는으로 나타나면 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거는 그 경우의 수에서는 곱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여기 뭐 동시라고 하는데 동시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연달아 잇따라 발생할 때가 곱사건이다. 교집합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빼놓고. 자, 새로운 용어입니다.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인데 배반사건하고 여사건. 우선 여사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해왔죠. 자, 그때도 미리 얘기했다시피 여사건은 집합에서 했던 이 사건이 계속 얘기하지만 집합이야. 여사건은 여집합이야. 여집합. 알겠습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뒤에만 바뀌어요. 여사건에서. 그러니까 뒤에가 집합이냐 사건이냐. 똑같은 표현이고 여사건은 개가 안 일어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죠. 여집합. 개가 아닌 집합이 여집합. 표기법 똑같습니다. 위에다가 지수처럼 라지 C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배반 사건은 뭐냐?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네? 확률에서 곱사건이 공사건이고. 근데 이렇게 잘 얘기 안 해. 그냥 우리도 나도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면 돼.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확률에서는 그게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 둘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얘네 둘을 서로. 오케이? 집합에서는 뭐라 그래? 내가 니네 집합 가르칠 때 나중에 확통가만 한다 그래서 얘기해줬잖아요. 끝나요? 집합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조연이 A 교 B가 공인 걸 뭐라 그래? 집합에서는 근데 이분들은 내가 그래도 개념을 좀 신경 써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자꾸 까먹으셔? 뭐라 그래? 났어 기억? 뭔가 났나 본데 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뭔데? 아니 사람들 이걸 쓰라고 하는데 서로소 집합에서의 서로소 같은 말 알았어? 자 이거를 뭐 이거 가볍게 써놓고
이거를 쓸 게 아니고 이걸 써야죠. 여기다 위에다가 저번에 정리 필기했죠? 이거랑 같은 거 4개 쓰시면 돼요. 4개. 저번에 했었죠? 이거랑 같은 거 4개. 위에다가 쓰세요. 저거랑 같은 거. 4개 쓰면 뭐예요? A차 B가 A다. B차 A가 B다. A가 B의 여에 포함된다. B가 A의 여에 포함된다. 이렇게 4가지 있겠죠? 자, 교과서에는 차사건은 없거든요. 차사건이라는 거는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의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내신 시험에도 이렇게 차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내신 문제가 나오는 적도 있었고 우리 동네도. 그러니까 학교 수업 때도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차집합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차사건인데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거면 얘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게 이게 있잖아. 알고 있는 게. 이 소리가 이 소리 아니요? 위에 걸로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확통해서 배우는 용어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주면 니네가 아 배반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 약간 페이지가 남아 쓴 것 같아요. 자, 배반하고 여사건의 관계인데 명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A랑 B가 여사건이에요. 서로 여사건. 그러면 둘은 서로 배반이냐? 서로 여사건 관계면 맞죠? 근데 여사건이면 배반이면은 둘이 서로 여사건 관계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와 B가 여사건이라는 건 얘가 A면 요 바깥에가 B라는 거거든. 그럼 둘이 당연히 배반이잖아.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A와 B가 배반이면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으면 이렇게 배반인데 그렇다고 서로 여사건이야?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이거는 크게 명제가 문제가 될 건 없어. 그죠? 밑에 있는 거 내가 써드린 거고. 외우실 때는 여집합 쪽으로 포함되면 그게 배반이라 그랬습니다. 여집합 쪽으로 포함되면. 개념 체크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자, 대표에지 1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건데 그 한 장을 뽑았을 때 뽑은 수에 적힌 수가 6의 약수인 사건이 A고요. 소수인 사건이 B입니다.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사건의 개수예요. 사건의 개수. 뭘 구하려는 거예요?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문제로 바뀐다고요. 집합 문제. 집합 문제로. 그러면은 우선 집합 A, 사건 A는 뭐예요? 6의 약수니까 1, 2, 3, 6입니다. 집합 B는 뭐예요? 소수니까 2, 3, 5, 7이에요. 12하니까. 그러면은 A랑 B랑 모두 배반인 사건은 내가 X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집합의 개수라고. 집합 문제잖아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인데 배반이니까 교집합 없애야 되니까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2, 3, 5, 7. 2, 3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그럼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배. 집합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그래서 집합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고, 다음은 이제 확률의 뜻. 확률로 바로 넘어가는 건데 뭐 개념 별로 없죠 여기 지금. 자, 확률인데 우선은 간단히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확통에서 배우는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웠는데 확률은 가능성이거든. 가능성. 세 가지 확률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수학 시간인데 뭐 수학적 확률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냐 이건데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수학적 확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가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 이제 교과서 같은 데도 뭐 언급은 안 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단한 건 없고요. 니네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니네가 아는 게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중2 때 다 해요. 자, 기하학적 확률 이것도 중2 때 다 해요. 표현만 좀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수학적 확률은 뭐냐? 자 보시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구하던 확률 있죠?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했던 거 있잖아.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 이 말을 이제 전체를 표본 공간으로 바꾸는 것 뿐이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가 특정 사건을 A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네. 구하는 방법이고. 주로 이제 확률 이니셜 따다가 라지 P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체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은 수학적 확률은 이미 많이 구해봐서 잘 구하실 거고, 수학적 확률을 언제 구하냐? 조건이 이때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봐요. 여기 1, 1, 1, 1, 2, 2 있어요. 그럼 여기서 0이라고 칩시다. 0이 6개가 있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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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적힌 0이야. 이 중에 하나 꺼낼 건데 1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요. 그럼 얼마로 해야 되냐? 얼마야? 6분의 4? 지인이 얼마야? 6분의 4. 6분의 4로 하는 게 맞아. 왜냐? 여러분이 이 확률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수학적 확률하는 거거든. 여기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전체 중에서 내가 꺼낸다. 공을 하나 꺼낸다는 그 특정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1이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게 4개 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6분의 4인데 이걸 이렇게 6분의 4를 했다는 거는 여기 문제에 1111 동일한 공이야. 그림을 그려줬어. 똑같은 공이라고. 2 똑같은 공이 써줬거든. 하지만 수학적 확률을 하시려면은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해야 돼. 여기서 얘를 갖다가 누가 얘기를 해요. 야,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1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아니야? 이거 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왜 틀린 거냐? 틀린 거 같으니까인데. 자, 그 이유가 수학적 확률을 하는 건데 근원 사건이 1이 나오는 거랑 2가 나오는 거 두 가지거든 지금. 근데 1이 나오는 거랑 2가 나오는 게 동일하냐 이거지. 그 가능성이 동일하지가 않잖아. 개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 확률을 할 거면 유지는 근원 사건의 가능성을 동일한 정도로 동일해야지 수학적 확률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확률을 계산할 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요 조건 때문에 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여기 실제 문제에 동일한 공이 11112가 써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 1111을 다 다른 1111로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헷갈릴 것 같으면은 1A, 1B, 1C, 1D, 2X, 뭐 2Y 이런 식으로 다른 애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학적 확률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히려 확률 구하는 건 잘 할 거야. 그러니까 확률 구하는 방법은 모르진 않을 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이거예요. 자, 다음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갖다가 n번을 했을 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이런 말 괜히 어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몇 번이라고 할 때 그때의 상대 도수의 값. 상대 도수라는 게 뭐냐? 전체 중에 그 해당하는 애의 도수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대 도수는 n번을 했을 때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니까 Rn이라는 요게 상대 도수거든. 근데 그 시행의 횟수를 갖다가 계속 키워. 한없이 크게 하니까 얘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더래. 어떤 상수 P에. 우리는 그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 멘트 자체가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 극한이야, 극한.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상대도수의 값이 p에 수렴하면 우리는 그 p를 뭐라고 한다? 그 사건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시행을 무한번 할 수 있어? 우리가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아니고 상태라고 하잖아.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무한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굉장히 비수학적인 표현이죠. 적당히 충분히 큰 시행 횟수를 해주면 그때의 이 상대도수의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이 충분히는 뭔데요? 그냥 봐도 많이 커. 알았지? 그러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 푸실 때는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시행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서 나오는 이 상대도수에 수렴하는 값이라 그랬는데, 이 수렴하는 값은 그 특정한 사건의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항 분포에 들어가서 저기 뒤에 3단원 가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배워. 큰 수의 법칙.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큰 수의 법칙을 배우면은 얘가 왜 같은지 막 이해가 쏙쏙 되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 알았어요? 여기 책에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 멘트가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다. 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게 이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n을 충분히 크게 했을 때 이 상대도수의 값이 통계적 확률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놈의 값은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고. 알겠습니까? 통계적 확률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통계적 확률은 언제 쓰느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할 때 쓴다 그랬죠. 통계적 확률은 언제 쓰냐? 자연현상, 사회현상, 과학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통계적 확률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비가 오는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됐고,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은 큰 폭넓은 느낌으로는 수학적 확률에 포함이 돼요. 수학적 확률에. 어떻게 구하느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안 배워도 다 아는 게 내가 중학생 때도 자, 원판이 있어요. 얘를 4등분을 한 다음에 다트를 합니다. A, B, C, D예요. 다트를 던져요. 빗맞진 않습니다. 경계선 무시합니다. A에 맞힐 확률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얼마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배워도 4분의 1이라 그래요.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도형의 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어떻게 구하냐? 수학적 확률이 표본공간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그 표본공간이 전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전체 도형. 그리고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특정 영역의 크기가 되는 것 뿐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어쨌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은 동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로 이 기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근원 사건 자체가. 여기 근원 사건이 뭐냐? 만약에 다트면, 다트라는 거는 이 시행의 결과 나타나는 근원 사건이 뭐냐면 점이야. 점.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점이라는 게 이제 딱 끊어서 볼 수가 없잖아. 불연수적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수직선상에서 A부터 D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점을 하나 택할 건데 B, C 선분 위에 점이 택해질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게 뭐야? 8분의 2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다 기하학적 확률인 거라고. 그럼 여기서 근원 사건이 뭔데? 얘도 점 아니야. 점 연속적으로 돼 있을 때, 요럴 때 주로 기하학적 확률을 쓴다. 알겠습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뭐 3개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하겠고, 자, 확률의 가장 기본 성질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공간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0 이상 1 이하 음수 없어요. 1보다 큰 것도 없고요. 그죠? 왜? 아니 수학적 확률의 수식 자체가 ns분의 na인데 어차피 a가 얘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개수니까 음수 없고요. 당연한 거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1입니다. 그 뭐예요? 전사건. 알겠습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7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확률 1 아니야. 전사건.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올 사건, 7이 나올 확률 이런 거죠. 0. 당연한 거죠? 어렵지 않아요. 요런 거 이제 예제에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예제인데 이 책에 기하적 확률 문제가 많지 않아서 요 예제에 있는 거는 꼭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은 됐고. 그렇죠? 자, 뒤에 넘어가서 대표예제 2번 보시면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차가 4의 약수일 확률이에요. 중요한 건 뭐 차죠. 우리 이거 차만 잘 하시면 되겠죠. 둘이 차가 4의 약수 1, 2, 4죠. 뭐 1일 때면은 뭐 1, 2, 2, 1 끝났고요. 2일 때 1, 3, 2, 4, 3, 1 나름 규칙만 가지고 잘 찾으시면 되겠죠. 주먹구구식으로만 안 찾으시면 돼요. (3번에) 1번에 1, 2, 3, 4, 5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건데 그게 짝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 표본공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 그렇게 그냥 안 하고 자 전체 얼마예요? 세 자리니까 5의 3제곱이에요. 중복수열. 자 그때 사건 끝에가 뭐예요? 짝수니까 2 또는 4예요. 그죠? 몇 가지예요 그러면? 5제곱? 5제곱이에요?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중학교 수준 문제입니다. 이번에 F를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의 확률입니다. 자 전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쓰이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얼마예요? 5팩 나누기 2팩 하시면 되겠고 자 사건은 ALP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ALP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동그라미로 바꿔라 그랬죠? 같은 걸로. 그럼 쟤는 뭐가 돼요? 사건은? 5C2 하면 되겠죠? 5C3이나 나는 2개짜리는 잘 팩토리얼로 안 쓰고 콤비네이션으로 바로 쓴다 그랬습니다. 5팩 나누기 3팩 2팩 아니야. 그지? 자 1번에 빨간 공 2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3개 들어있는 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노란 공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체 뭐예요? 전체가 6, 7, 8개 8개 중에 3개 꺼내는 게 전체 8C3. 자 사건 뭐야? 노란 공이 2개 나와야 돼. 3개 꺼낼 건데 노란 공이 2개니까 노란 공 중에서 2개 꺼내고 나머지 하나는 빨파를 합친 5개 중에 하나 꺼내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이번에 A, B, C, D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B는 4일 확률입니다. 전체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B, C의 개수는 2부터 7까지니까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으면 되죠. 중복 조합. 그때 사건은 B가 4니까 2, A, 4, C, 7 하시면은 A는 2, 3, 4 3개, C는 4, 5, 6, 7 4개 해서 1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야, 너 토요일 날 가? 일찍 와. 토요일 날 일찍 오라고. 네? 토요일 일찍 오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00명의 학생이 수학 공부 시간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임의로 한 학생의 평균 시간이 2시간 이상 5시간 미만, 2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이게 문제냐고. 자, 중학교 1학년도 맞추겠어. 그죠? 그냥 100분의 2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입니다.